뭐 그런 거? 아 맞다, 대한항공 보다가 말았다. 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이슈 가지고 갭 두고 난리도 났죠. 근데 대한항공 갭자리 당연히 메꿀 거예요. 뻔해요. 안 메꿀 수가 없지. 그 가족방에다가 제가 계좌 띄워드린 방이 있을 거예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코로나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서 모았고요. 유증까지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도 한 30% 정도 수익을 나나? 2, 30% 수익이 나? 근데 이때 갭 떴을 때 또 제가 원칙상 갭 뜨면 절반이라도 팔라 하고 갭 떠가지고 그때 일단 절반은 팔아가지고 지금 좀 남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차트만 봐드리는 거예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차피 2갭짜리 메꿀 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봐야겠죠. 지금은 사실 항공업계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나오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지, 사실 좋아졌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올라갔고 했던 그 항공주들 여행주들 상승폭은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거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올려주기 위해선 그 기대감을 계속 살리거나 그 기대감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든가, 그러면 막 기대를 해서 올라갔어요. 앞으로 항공주 잘 된대, 올라갔는데 진짜 잘 됐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줬어요. 그럼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상승폭에서 그냥 횡보하고 끝나는 건데,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 여행주들 지금 최근에 막 올라간다고, 코로나 종식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런 거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어차피 코로나 끝날 거 저 바닥에서부터 모으면 됐지. 꼭 올라간 다음에 따라잡는다고. 그러니까 항공주들도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대한항공 분명히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얘는 35,000원, 4만원 위에서 박스권 그으면서 놀 친구거든요. 왜요? 아, 텔레방에서 야근하고 있다고요? 레오? 아, PDF 올렸나 보구나. 가족방에 올렸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또 그것도 귀찮아서 안 읽지 말고, 또 진짜 저희가 지금 이게 밤에 뭐 이게 시간이 남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얻어 가세요 좀. 자,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은 400, 이 아래 캡짜리 메꾸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에 그 이슈 보고 들어온 그 개미 지옥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한대. 야, 그게 그럼 항공사 1위 아니냐? 이거 뭐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되면 대한항공도 좋대. 뉴스 들어오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 따라와서 물린 개미들이 드글드글한 게 이 자리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희망은 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물량도 뺏어야 되고, 물량도 뺏고 희망도 주려면 그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막 떨어지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요. 근데 한 번씩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고 빠지면 그 실망감이 더 커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을 때 무너뜨리면 아, 망했다. 더 실망감이 큰 거.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계속 내리꼽으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어차피 손절은 글렀고 너는 그냥 됐다. 내 마음속에 묻어둘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빠지면 에휴, 어차피 손절도 못할 거 그냥 됐다. 손절 안 해. 약간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빠지다가 막 요렇게 가요. 그러면 막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탈출할 수 있나? 그럼 막 자기 평단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부터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제 실망감이 더 커지죠. 아, 이때 손절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아,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아, 일단 버텨보자. 그리고 빠지면 이제 실망감 2배. 내가 그때 손절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의 기억이 있죠. 아, 옛날에 이렇게 한 다음에 떨어졌어. 지금 손절하자. 하고 손절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면 손절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텨요. 이렇게 몇 번 한 번씩 반등을 주면 이 순간의 그 기억 때문에 손절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고점에 물렸어도 똑같이 낙폭이 똑같아도 이렇게 한 번씩 반등 주고 빠지는 거는 사람들이 손절합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손절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여기에 드글드글 기대감으로 뭉친 애들, 이 물량을 만약에 털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빠지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희망의 불씨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 너네들 평단가 구조대 간다. 27,000원, 3만원 구조대 간다. 간다. 이렇게 보여줘야 얘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빠지면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게 절반의 법칙 책에 또 이렇게 자 여러분 그 모두의 주식이라고요.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시면 그 체스 책이 있는데요. 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지금도 뭐 달력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달력도 준다네. 내년에 달력들 필요하시죠? 예, 그 달력을 사면은 책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거기 여기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반의 법칙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이런 식으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 고점에 물린 애들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희망 고문을 해야 되니까 낙폭의 절반.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랫갭자리를 메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은 낙폭이기 때문에 낙폭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희망 고문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대한항공은 간단하죠. 하필 갭자리에 481선 지지선까지 존재하네요. 대한항공은 갭자리 오면은 잡아서 손절가 3.5에서 3% 잡아도 돼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근데 장기로 이 자리부터는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접근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좀 선택지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나는 손절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 시점부터 빠지면 그냥 야금야금 모아서 장기 관점으로 가는 거고, 나는 느린 거 싫어, 거북이같이 움직이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반등 못 나오면 그냥 자르고 다른 거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더 매매가 좀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급등하는 거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할래 말래. 거기서 오기 부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요? 사실 아시아나항공 감자 나오고 갑자기 대한항공 이슈가 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감자 이슈가 있는 종목은 절대 안 건드리는 게 마음 편해요.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감자 끝나고 유증 끝나고 뭐 하고 하면은 여기 갭자리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이번에 갔더라고요. 안 잡아요. 감자 이슈 있는 건. 차라리 그때 말한 것처럼 유증에 참여를 하면 했지. 어차피 감자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유증이니까 차라리 대한항공 사고 만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오늘은 1박 2일 하면 안 돼. 우리 씨맨 드디어 우리 가족방 내가 맨날 시즌 기도해 줄게요. 뭐 어쨌든 오늘 영상에선 그 유증에 대한 그런 거 공시 같은 거 청약일 예정일 이것도 보고 하고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로 KM제약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IDT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굳이 지금 원래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비행기도 아시아나만 타는 사람입니다. 체스의 최애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단언컨대 아시아나 항공과 넷마블 두 개였어요. 아시아나 항공 어딜 가든 타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저 산더미고요. 그 아시아나 등급도 높아요. 그 정도로 아시아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얘와의 그거를 얘가 지금은 썩 마음에 안 내켜요. 이 정도로 좋아하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를 잊고 요새 대한항공을 째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시아나 유증한다라고 하면은 유증에 적극 참여해줄 의사는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거 오늘 했던 거 있잖아요. 청약 예정일 보고 손절가 잡고 장난칠 때 보면 재밌겠다. 이제 이게 알고 보면 와 그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청약 예정일 다가오니까 막 뉴스를 띄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생각했을 때 그랬겠죠. 와 이게 올라갔던 게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뉴스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다 죽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 그냥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에 동원됐을 뿐. 그러니까 제가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어차피 갈 놈은 가는 거고 흔들려면 흔들 거고 올릴 거면 올릴 거예요. 근데 뉴스 보고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뉴스는 참고 사항이에요. 뉴스는 그냥 전반적인 뭐 화이자 관련주들이 화이자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딱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